자, 이제 264쪽에 피동 표현 들어갑니다. 자,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어떤 주체가 동작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좀 체크합시다. 바로바로 피동을 좀 체크할게요. 피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주체가 어떤 대상에게 동작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피동의 의미겠죠. 피동의 의미는 간단히 보자면 주체가 어떤 불특정 대상에게 동작을 어떤 특수한 동작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최근에 객관식으로 잘 내는 여러 요소들을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동문은요, 능동과 피동문이 있는데, 주체와 대상인데 동작을 당한 대상을 대상 중심이에요. 요건요, 대상이 중심이고, 그러면 여기에 동작을 가한, 여기에서 보면 동작을 한 주체죠. 주체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동작을 당한 대상에게만, 대상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즉, 주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대상, 그죠? 당한 대상을 강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동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여러 가지 실현 방법이라든가 표현 방법으로 좀 봐야 되는데, 상대적인 개념은 능동문입니다. 그래서 능동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한 좀 결과를 맺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동문, 그죠? 피동문 실현법을 일단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은 그 뒤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피동문을 실현하는 방법, 피동문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짧은 피동 접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생적 피동문인데, 이 파생적 피동문은 짧은 피동 접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피동 접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생적 피동문, 또는 짧은 피동문, 짧은 피동 접사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예요. 그래서 실현 방법인데, 파생적 피동문의 실현 방법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능동문이 있죠. 능동의 사용들은 능동사가 있을 거고, 그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그죠?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플러스 짧은 피동 접사예요. 그래서 피동 전미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사용하게 되죠. 이히리기, 디디딘, 노래, 음료를 좀 따라갔네요. 피동 접사, 짧은 피동 접사죠. 이히리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요거 말고, 파생적 피동문에서 하나 더. 해서, 서술성을 가진, 서술성이 있는 명사가 일부 있어요. 서술성이 있는 일부 명사, 사용하다, 형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서술성 있는 명사에다가, 피동전미사, 그죠? 되다가 붙는 겁니다. 피접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피동전미사. 되다가 사용이 되는 거죠. 피동전미사, 되다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그 자금은 교육사업에
네,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 명사입니다. 근데 서술성 있는 명사야. 사용되다, 되었다 이런 거겠죠. 또 어떤 네, 그들에게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예, 다른 거 다 알고 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눈에 잘 안 띄는 것이 바로 요거 서술성 있는 명사입니다. 명사가 있을 때 네, 이히리기 쓰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익히기가 쉬운데 요 되다가 붙는 형태는 사용되었다, 형성되었다 요런 요 되었다 앞에 있는 요 어근이 서술성 있는 명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입니다. 네, 어감 플러스 네, 이히리기 또는 예, 명사 플러스 되다 형태가 네,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게 되겠죠. 네, 통사 문장 전체 구조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 자, 통사적 피동문은 이거는 앞에는 짧은 피동접사를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긴 피동문, 즉 긴 피동접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긴 피동접사를 네, 사용해서 피동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네, 능동과 피동을 나란히 보는 이유가 이 능동사의 어간 부분에 아지다 또는 개되다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뭐 아지다 또는 뭐 어지다도 돼요. 이루 어지다에서 어지다를 합치는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예문들이 쉽게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능동사의 어간에 개되다가 붙는 거죠. 능동사의 어간에 네, 개되다가 붙게 되는 그가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문은 따로 안 써도 아마 쉽게 예,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고. 자, 됐나요? 그 다음에 피동문인데, 네, 피동문과 능동문의 네, 문장 전환입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는 네, 피동문의 네, 문장 전환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문장 전환은 네, 능동문이 네, 능동이 네, 피동으로 바뀌고 피동문이 능동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전환 부분도 은근히 네, 내신에서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술형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또 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파생적 피동문에 다시 한번 네, 파생적 피동문의 문장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능동을 기준으로 해서 좀 체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능동문이 일단 먼저 있을 겁니다. 능동문에 뭐가 있습니까? 주어가 있을 거고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가 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이 피동문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피동문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저기 있는 주어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여기에 있는 주어가 플러스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여기에 있는 주어가 일단 뭘로 바뀐다?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어요. 왜?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피동문은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어. 그러면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요 목적어가 그럼 뭘로 바뀐다? 이게 목적어가 주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능동문의 목적어 을를 이가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여기 서술어인데 여기에서 서술어를 뭡니까? 피동사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피동사로 바꿔줄 때 어떻게 된다? 이히리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서술어는
네, 피동사가 아니라 요거는 타동사예요. 네, 타동사인 서술어에 피동사가 되려면 요거는 결국은 자동사가 되거든요. 네,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 그 다음에 네, 피동은 네, 뭡니까?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이히리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짧은 피동접사 이히리기를 결합을 해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뭐 아지다 또는 개되다를 결합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내 서술어가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서술어 처리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저렇게 결합하고 나서 축약할 수 있는 것,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줄여서 표현해도 됩니다. 자, 파생적 피동문의 문장 전환. 네, 가장 대표적인 예시, 또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능동이죠. 그래서 능동문이었는데 요거 주어, 을,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 그죠? 그래서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일단 도둑을 먼저 바꿔야 되죠. 뭡니까? 도둑이 주어로 바꿨어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해놓을까? 도둑이. 그 다음에 경찰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죠. 도둑이. 경찰. 이제 부사어로 바꿔야 되겠죠. 경찰에게. 그죠? 네. 사람과 관련된 부사격조. 그죠? 경찰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잡히었다. 이히리기를 보고 아시니까 그래서 잡히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것이 피동문이 되겠네요. 그런데 요렇게 전환하면서 줄일 수 있으면 히읗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혀시 됩니다. 그래서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파생적 피동문 문장 전환 좀 됐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예문을 쓸 공간은 넘어가야 되겠구나. 자, 두 번째는 통사적 피동문이죠. 네, 통사적, 피동문의 문장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통사적 피동문의 문장 전환. 자, 일단 능동문이 있죠. 그래서 능동문이 저기와 같이 똑같이 있고 자, 됐습니까? 자, 능동문에는 당연히 주어가 있고 또 목적어가 있고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서술어라고 해야 되겠죠? 똑같이 능동문은 존재해요. 그런데 피동문인데 이번에는 좀 짧은 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짧은 걸로 전환을 할 때, 자,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당연히 저기에서처럼 목적어가 똑같이 같은 포지션으로 주어가 됩니다. 목적어가 일단 주어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뭘로 바뀐다고? 부사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것이 부사어로 바뀌긴 합니다. 긴 피동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플러스 여기다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뭐에 의해라고 하는 것을 좀 집어넣을게요. 의해를 집어넣으면 긴 피동문은 뭐뭐에 의해 플러스 이제 서술어가 좀 전환이 돼야 되겠죠. 서술어는 능동사입니다. 능동사이면서도 타동사입니다. 능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이제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어간에다가 요 서술어는 자, 어간 플러스 어지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서술어 부분이, 네, 서술어의 어간이 있죠? 요 어간 부분에다가, 네, 어지다라고 하는, 네, 긴 피동 전미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러느냐? 요거와 좀 다른 게 뭐냐? 네, 예문으로 좀 요것도 확인을 할게요. 네, 똑같이 얘기를 할까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사람과 관련된 건데, 긴 피동으로 좀 바꾸려고 할 때, 네, 좀,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말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예문을, 그냥 여기에다 합시다. 자, 예문으로 가면, 자, 뭐가 있지? 네, 그가 진실을, 네, 밝혔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가 진실을 밝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저 구조대로 한번 할게요. 네, 진실이 라고 하는 거죠. 네, 진실이. 네, 을을 이로 바꿨어요. 네, 사람이죠. 그에 의해. 그죠? 그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밝혔다가 어떻게 돼? 밝히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에 의해, 네, 밝히어졌다. 지었단데, 네, 지었단데, 지었다는 여기 좀 지었어요. 밝히어졌다. 어지가 들어간 거죠. 어지다가 들어가서 밝히어지었다. 요건데, 좀 더 길게 써볼까요? 요거 다시 해서, 네, 밝히어지었다. 요거를 이제 축약해야 되죠. 이대로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here를 합쳤고요. 네, 요걸 합쳐서, 네, 밝혀졌다. 요렇게 쓰는 거죠. 진실이 그에 의해 밝혀졌다 해서 긴 피동을 쓸 때는 뭐뭐에 의해를 좀 사용한다라는 패턴이 있다라는 점. 네, 요걸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또는 뭐 개되다. 그죠? 그 다음 아지다, 어지다를 좀 사용하는 것이 네,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문장 전환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 네, 파생적 피동문 또 뭡니까? 통사적 피동문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요 뭐뭐에 의해 또는 뭐뭐에게 네, 요거를 좀 사용하는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게를 사용할 때 여기 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좀 활용해 볼까요? 여기서 좀 추가로 스페셜로 조금 더 해보면 요 에게를 사용하는 것은 네, 사람이나 동물이랄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게를 사용할 때는 사람 또는 네, 동물일 때 에게를 사용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죠. 네, 뭐뭐에 의해. 그죠? 여기 뭐뭐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 요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무정물입니다. 그래서 의해를 하는 것은 무정물,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네, 무정물일 때 의해를 사용한다.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어지다라고 하는 거죠. 요 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상태 변화에만 네, 상태 변화만 의미한다라는 점. 네, 요런 게 이제 좀 문장 전환을 하거나 피동문에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요걸 객관식으로 1, 2, 3, 4번에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네, 좀 힌트가 되죠. 마무리하겠습니다.